네, 자, 열띤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 메인 주제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TAAP. 이제 세일즈 프로세스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을 간단하게 좀 짚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TA랑 AP라 그랬죠. TA를 못하면 나머지 필요가 없어요. 못 만나니까. AP 못하면 또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신뢰가 없으니까. 그래서 TA랑 AP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TA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릴게요. TA에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전화로 약속을 잡는 거니까 서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오직 목소리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소리가 다운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좀 업되는 게 유리할까요? 업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첫 번째, 목소리 업 시켜라. 되게 간단한 것들이에요. 기본적인 것들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1-1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TA는 제발 앉아서 하지 마세요. 앉아서. 절대로 앉아서 하지 마세요. 일어나서 하세요. 제발. 특히 발성이 갖춰지지 않은 분들은 무조건 일어나서 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 목소리가 작다? 목소리가 작은 거는 영업할 때 불리해요. 왜냐면 고객이 내 이야기에 집중을 못해요. 그렇죠? 제가 뭘 얘기할 때 들숨날숨이란 걸 써요. 예를 들어서 심각한 얘기는 심각하게 얘기하고 즐거운 얘기는 업된 텐션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친구가 암에 걸린 얘기를 해요. 저 친구가 암에 걸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죠. 사실은 제 친구가 어제 좀 암에 걸려서 많이 힘들거든요. 약간 이 톤으로 가겠죠. 그러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팩트를 얘기해야 돼. 뭐 암 진단금은 5천만 원이 필요하대. 암 진단금은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암 진단금은 그래서 얼마? 5천만 원 정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게 달라요, 톤이. 상담을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톤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진짜 더럽게 영업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어쩌라고. 변화하세요. 그걸 누가 알아줘요? 고객이 그거 알아줘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이해해야지? 아니, 돈 벌 건데. 저는 진짜 좀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MBTI가 E 성향일 것 같아요? I 성향일 것 같아요? I. E가 외향적인 거고 I가 내성적인 거잖아요. 내성적인데 바꾸셨어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긴 한데요. 저는 원래 I예요, I. 저는 사람 많은 거 막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시끄러운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네. 저는 아내랑 산책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지 막 시끄러운 데 가서 놀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관계도 가볍게 여러 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해요. 좀 깊게 한두 사람이 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I 성향이에요. I 성향. 근데 영업할 땐 그 누구도 제가 I인지 몰라요. 전 이게 프로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일 딱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 원래 제가 좀 내성적이어서요. 어쩌라는 거죠? 전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직업인데. 내가 원래 내성적이어도 영업을 할 때만큼은 외향적으로 해도 돼요. 그러다가 나 혼자 있을 때는 내성적으로 사는 거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영업할 때 내가 막 뭔가 이렇게 막 침울해 있고 이러면은 고객도 날 좋게 안 보잖아요. 에너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고객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발 내 원래 성격과 직업적인 성격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프로의 기본 아닌가요? 안 그래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어도 일을 할 때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무조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아무튼 TA 할 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발성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전화로 얘기를 할 때 집중력을 끌어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영업이라는 게 1%씩 확률을 올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침울한 목소리로 전화하는 것보다 밝은 목소리로 전화하는 게 약속 잡을 확률이 더 많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침울하게 해야 되는 거야? 밝게 해야 되는 거야? 밝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앉아서 하잖아요. 그럼 목소리가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진짜 달라요. TA 할 때는요, 여기 옥상도 우리는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교육장이나 이런 데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세요.
TA 할 때.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전 김민주 대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세요. 움직이면서 하세요. 움직이면서. 일어서서 움직이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첫 톤이 되게 중요해요. 첫 톤. 전화했을 때. 이거는 가수가 음정 잡는 거랑 똑같아요. 가수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음정을 굉장히 좀 못 잡았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다음 음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다 틀리겠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음을 제대로 못 잡았어. 그러면은 두 번째 음부터 다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톤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냐면 안녕하세요! 돼요, 안 돼요? 이건 너무 오바야. 그쵸? 한번 해볼까요, 같이? 안녕하세요. 어느 정도 톤이 좋냐면 원래 내 목소리보다 1.5배 밝게. 안녕하세요. 이게 딱 좋아요. 안녕하세요. 왜냐면 이유가 있어. 왜냐면 첫 톤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톤이 조금 내려가요. 그래서 첫 톤을 너무 낮게 잡으면 그 다음 톤은 더 낮아져. 안녕하세요. 이 정도가 딱 제일 좋아요. 안녕하세요. 딱 이 정도.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그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딱 이 정도 톤. 이걸 일어나서 하면 훨씬 더 쉬워요. 일어나서 하시면 훨씬 더 좋아져요.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얼굴을 안 보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내 목소리만으로 전달을 해야 돼. 근데 상대방도 뭐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피곤하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밝게 해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반갑습니다. 아연님 맞으시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얼마 전에 SNS 통해서 건강검진을 신청하신 우리 아연님 맞으시죠?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밝게. 조금 톤 높여서. 그래서 첫 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하고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니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만으로 약속이 잡히고 안 잡히고가 결정된다니까요. 정말로. 이건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의 톤으로 하지 마세요. 톤을 좀 높여. 1.5배. 그리고 앉아서 하지 마시고 일어서서 움직이면서 하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TA 하는 자세예요. 자세.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상대방에게 차단당하거나 욕먹을 때까지 TA 해라. 특히 DBTA.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예를 들어 DB 고객이에요. 내가 고객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쵸?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카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카드 상담사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근데 그날따라 제가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카드 상담사를 그냥 안 할게요 하고 그냥 끊었어. 너무 바빠서. 다음날 또 전화가 왔거든요. 근데 또 너무 바쁜 거야. 안 할게요 하고 또 끊었어. 그리고 한 3일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한가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한테. 그 카드로 제가 1년에 한 1억 5천 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객 한 20명 확보한 효과를 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두 번이나 안 할게요 했을 때 날 포기했다면 그 사람은 저를 고객으로 만들 수 없었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전화를 했을 때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상 나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전화했는데 길 가다가 똥을 밟았어. 그럼 내 전화를 좋게 받을까요? 나중에 하세요. 이렇게 끊겠죠. 근데 그거에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또 전화 안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때 우리 전화를 좋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상황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를 차단하거나 나한테 욕을 할 때까지 네, 극단적으로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네, 그때까지 전화를 하는 게 맞아요. 왜? 3번 거절을 했는데 그냥 문득 이 사람한테 상담 한번 받아볼까? 또는 그날따라 내가 기분이 좋아. 그래서 내 전화를 좋게 받을 수 있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끝까지 해봐야 돼요. 아니 어차피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나를 계속 차단하든 뭐든 뭔 상관이에요? 그런 걸로 상처받지 마세요. 그래서 TA는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처럼 하셔야 돼요. 기계처럼 하시길 바래요. 이 사람이 거절해도 물론 어투를 AI 기계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하는 자세를 기계처럼 하라는 거예요. 상처받지 마시고. 그 대신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직업이니까. 그래서 될 때까지 해라.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 영업은 결국엔 멘탈 싸움이거든요. 어차피 내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부터 또 이제 핵심 팁, 꿀팁들이 있는데,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꼬꼬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꼬꼬무를. 이게 뭐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법이에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법. 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잠깐 앉아서 할게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가 건강검진권 DB를 또 많이 쓰잖아요. 건강검진권 DB 어차피 내가 만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왜 신청했어? 건강검진권 받으려고 신청했죠? 여러분들이 DB 영업할 때 그 DB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건강검진권 DB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건강검진권을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보험 얘기 꺼내면 바로 거부 반응 들어오겠죠. 이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부터 해주고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정석이에요. 이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해주고 그 다음에 내 목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부 반응이 없다? 근데 욕심에 막 이렇게 나서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부터 막 쏟아부어. 그러니까 바로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 해주고 그 다음에 내 할 이야기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꼬꼬무는 뭐냐면 제가 우리 단원분들 TA 들을 때 제일 답답한 게 이거예요. 고객이 뭘 얘기를 했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버려 그냥. 그게 아니에요. 뭐 오늘 제가 DB 영업 강의는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훈님이 뭐 아니면 보영님이 뭐 형건님이 경력자니까 형건님으로 해볼까요? 우리 형건님이 건강검진권 DB야. 연락을 했어요. 정윤건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했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건강검진권 신청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한번 아무거나 대답해보세요. 건강검진 받으려고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럼 보통 대부분의 뭐 40대 남성분들은 주변에 지인이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몸이 안 좋은 데가 있거나 뭐 이런 이유가 등등이 있는데 혹시 그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어떤 게 혹시 해당되세요? 당뇨병이 있으세요? 그러면 혹시 부모님 중에도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 좀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구나. 그럼 당뇨 지금 약이나 이런 것들도 뭐 드시고 계세요? 네. 병원은요? 계속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보험 가입시킬 때 고지 의무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프대. 그럼 그냥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5년 이내 혹시 수술 입원하신 이력도 있으세요? 그런 건 없으세요? 다 적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 제가 뭘 보여드린 거냐면 형건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추가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파악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권 왜 신청하셨어요? 당뇨병이 있어서. 그러면은 TA를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네. 언제 만날까요? 이렇게 가. 진짜예요. 네. 언제 만날까요? 이렇게 가.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당뇨병이 있대. 그럼 저한테 너무 유리한 팩트잖아요. 당뇨병이 있으니까 병원도 갔을 거고 약도 먹었을 거고 내가 궁금한 거, 가족력 뭐 이런 것도. 그리고 당뇨는 합병증이 많잖아요. 당뇨 합병증도 물어볼 수 있고 한 달에 들어가는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도 내가 물어볼 수 있고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으니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또 뭐 다른 게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건강검진권과 연결시켜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건강검진 제대로 받아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만남에 대한 목적도 내가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기회인데 당뇨 있으세요? 네. 언제 만날까요? 이렇게 가버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일은 그냥 대화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친구랑 대화할 때 친구가 어디 아프대, 뭐 감기 걸렸대. 우리가 친구예요, 보영님. 저한테 어디 아파 물어봐 보세요. 아프세요? 감기 걸렸어요. 네. 병원 다녀오셨어요? 아직 안 갔어요. 일단 병원에 다니세요. 뭐 약간 이런 게 일반 대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TA만 하면은 어디 아프세요? 감기 걸렸다고 해보세요. 감기 걸렸어요. 네. 언제 만날까요? 이렇게 무슨 사회적 감정이 결여된 사람 마냥 이렇게 해버려. 이렇게 어디 아프세요? 네, 감기 걸렸어요. 좀 감기는 좀 자주 걸리세요? 요즘에 좀 냉방병이나 이런 것도 심하잖아요. 잘 안 걸리는데 네. 에어컨 때문에 좀 지독하게. 그럼 좀 증상은 어떻게 나오세요 지금? 기침 나오고 피가 나는 정도? 그러시구나. 좀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니
병원 못 가셨어요. 바꿨어요. 아, 근데 이 감기 증상이 막 콧물 나오시고 이런 거면은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대화를 이어나가면 되잖아요. 뭐 에어컨 너무 자주 트지 마시고 이러면서, 너무 걱정되네요. 네. 제가 만났을 때, 뭐 비타민이라도 좀 사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꼼꼼을 안 하고, 그냥 얘기해주면은, 네, 그렇군요. 언제 만날까요? 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날 사람이잖아요. 내가 만날 사람이잖아. 엄청 웃기죠. 근데 진짜 그러고들 있어.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TA 하는 것들.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여기서 들어보면 되게 웃긴다니까? 듣고 있으면 무지하게 웃겨요. 여기서 당연히 이게 궁금해야 되는데 왜 안 물어보지? 당연히 예를 들어 가족력이 있대. 그럼 누가 어떤 병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뭘 제일 걱정하고 있는지, 당연히 내가 만날 사람인데 궁금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가족력이 있대. 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대. 네, 그렇군요. 언제 만날까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제가 이걸 강조했는데 여러분들 TA 할 때 이러고 있으면 제가 그냥 바로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때 왜 웃으셨냐고 본인도 똑같으면서. 자, 꼬꼬무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대방이 질문한 거에 난 또 질문. 그래서 질문을 2번 정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질문도 한 번만 하면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인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딱 봤어. 우리 지훈님, 지훈님 오늘 헤어스타일 좋으시네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네 하고 난 그냥 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먼저 근데, 지훈님 헤어스타일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왁스 같은 거 어디 거 쓰세요? 냄새도 좋은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칭찬도 2번, 질문도 2번, 항상 2번.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한 번만 칭찬하고 가잖아? 그럼 너무 거칠의식이야.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봐. 오늘 헤어스타일 좋으신데요? 왁스 어디 거 쓰세요? 그러면은, 이게 성의가 있어 보여. 질문도 똑같아요. 당뇨래. 당뇨, 언제부터 당뇨셨어요? 약은 드시고 계세요? 혹시 가족 중에 또 당뇨병 이렇게 환자분은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질문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럼 상대방이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메모해 놨다가 내가 상담 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꼬꼬무는 TA 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과정에서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5번째, 이거랑 연결되는 게 뭐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질문을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정의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질문이야. 전부 다 질문에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클로징도 그래서 제가 어떤 거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런 식인 거야.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유도하는 것도 갱신형, 비갱신형이 있는데 갱신형이 나쁘고 비갱신형이 좋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갱신형은 이런 거고 비갱신형은 이런 건데 지금 지훈님의 상황에서 갱신형보다 비갱신형이 제가 생각할 땐 유리할 것 같은데 지훈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자기가 번복하는 게 되게 웃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이게 가클로징이에요. 영업 잘하려면 질문, 가클로징, 선거절 3개를 잘해야 돼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질문. 물론 나머지 둘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자, 질문이 예를 들어서 질문. 여러분들이 이것만 터득하면 영업을 다 잘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영님을 제가 상담해요. 근데 보영님이 갱신형 보험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거를 비갱신형 보험으로 바꿔주고 싶어. 그러면은 영업을 못하는 사람들은 갱신형 보험 뭐가 나쁘고 뭐가 나빠요? 비갱신형 보험으로 바꿔야 돼요. 라고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영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영님 존중을 해줘. 갱신형 보험 가지고 계시는데 갱신형 보험이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물어봐. 그럼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막 10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오르고, 그쵸?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갱신형 보험은 똑같은 담보여도 평생 내야 되잖아요. 10년에 한 번씩 게다가 더 오른 가격으로. 근데 보통 60세 때부터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질병 발병률이 굉장히 올라가니까.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면은 똑같은 담보인데 10만 원이면 20년 내고 평생 보장받아요. 근데 갱신형 담보면 지금은 5만 원이지만 10년 뒤엔 10만 원, 또 10년 뒤엔 20만 원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아플까요? 아니면은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아플까요?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아플 가능성도 높겠죠. 근데 그때가 되면 은퇴해가지고 돈이 없어요. 가뜩이나 돈은 없어서 힘든데 올라간 보험료까지 평생 내야 되니까 정작 필요할 때 유지가 그렇죠.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면 보영님, 지금 비갱신형으로 준비해서 100세까지 편하게 보장받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평생 갱신되는 보험료를 내면서 똑같은 보장을 받는 게 유리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보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게 맞네요. 비갱신형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갱신형 왜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래서 바꿔나가야겠죠. 이러고 넘어가. 이게 갓클로징이에요. 너무 쉽죠? 영업은 너무 쉬운 거예요. 영업은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터득만 하잖아? 그냥 너무 쉬운 게 영업이에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질문. 내가 설명해주고 질문. 근데 설명을 안 하고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설명을 해줘야 이 사람이 알아. 그리고 누가 들어도 바보 같은 대답을 하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올바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질문.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 바꿔야겠죠? 알겠습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네. 저 가입을 해주신 분이 네. 전화하신 분이 저를 어떻게 시키냐면 사실 갖고 있는 분량 갱신.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혹시라도 만약에 10년 안에 암이 걸리거나 암내시 걸리면 네. 저금품 최소 비용으로 그때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싸니까 그냥 갖고 가세요. 이거 네. 800원밖에 안 돼요. 뭐 검수가 하나밖에 네네네네. 이렇게 해서 그냥 다시 갱신을 치셨다가 다시 살려서 몇 번 있어요. 저는 보험은 나쁜 보험이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갱신형 보험도 상황에 따라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당장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 그런 분들에게는 비갱신형보다 갱신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평균적인 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존중을 해줄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당장에 큰 병에 걸릴 확률은 평균적으로 좀 낮지 않냐. 내가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발생할 수도 있는 위협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 저렴하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비갱신형 보험을 준비할 때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거고 또 10년 뒤에 내가 아프면 오히려 아픈 게 다행인 상황인데 안 아프면 또 갱신돼서 보험료 계속 올라가니까 그때 내가 정말 통계적으로 그 병에 많이 걸릴 확률이 높을 때 내가 이걸 유지할 수 있겠냐 그거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은 정답이 없어서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보험이든 다 깰 수 있는 거고 어떤 보험이든 다 가입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I 보험 나쁘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진님 자녀가 있잖아요. 수진님으로 예를 들면 좀 불쾌하실 수도 있겠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자녀가 둘이에요. 예를 들어 CI 보험이랑 일반 종합보험이랑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CI 보험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 사망보장금 2억이 들어가 있대. 근데 이 A가 2년 뒤에 사망을 했네? 그러면 이분한테는 CI 보험이 유리했던 거예요? 아니면 이게 유리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빠요? 아니에요. 보험은 뭐가 나쁘고 뭐가 좋다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고객의 상황을 듣고 판단을 해야 돼요. 절대로 일방적으로 나쁜 게 없어요. 다만 평균치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최대한 맞춰서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I 보험 무조건 나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CI 보험은 이런 건데 지금 과연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걸 준비한 목적을 물어봐야 돼. CI 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CI 보험 가지고 있는 분들, GI 보험 가지고 있는 분들, 종신보험에 특약 넣어서 가지고 있는 분들 실제로는 보험료가 10만 원이면 7만 원이 사망보장금이고 3만 원이 보장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아연님, 지금 종신보험 가지고 계신데 이거 왜 가입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거 저 아플 때 병원 갔을 때 돈 나와서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맞는데 10만 원 내는 것 중에 병원 갔을 때 돈 나오는 거는 3만 원이고 나머지는 아연님께서 사망하셨을 때 법적 상속인한테 가는 돈이에요. 그럼 제대로 준비한 게 맞으신가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I 보험 그냥 쓰레기예요 막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꼬꼬무 질문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영업을 하시면서 평생 기억해야 되는 거.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라. 그 사람이 뭘 얘기하면 그거에 피드백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서 꼬꼬무를 해라.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T&E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나를 만나야 되는 이유를 3가지 이상 무조건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친구들끼리도 만날 이유가 없으면 안 만나요.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있어야 뭐 같이 뭐 놀든 뭐 아니면 뭐 게임방을 가든 만날 이유가 있어야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고객이 나를 만날 이유가 없는데 만날까요? 그래서 만날 이유를 3가지 이상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권 DB야. 그러면은 지금 병력이나 이런 거 물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게 우리 소중한 형권님의 인생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무료 검진과는 다르게 민간 병원에서 최고급 뭐 혈액검사 22종, 소변검사 뭐 17종, 상부 초음파 등등 해가지고 수면 내시경 비용 5만 원만 내시면은 나머지 비용들 다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건강검진권을 문자표 작성하고 제가 드릴 수 있고요. 만나야 되는 이유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는 건강검진 받았을 때 내가 대장이나 이런 데서 뭐 위나 이런 데서 용종이라도 떼면은 보험금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후관리 서비스 제가 담당자로서 도와드릴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만날 이유를 심어줘야 돼. 그리고 보장분석 DB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다 나와요. 고객 정보에. 다 20만 원, 30만 원씩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꿀팁 화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윤건님이야. 윤건님 실제로 지금 보험료 얼마나 내세요? 28만. 어우, 많이 내시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윤건님 같은 분한테 전화를 했다? 그러면은 DB는 고객 정보를 다 우리가 보고 전화를 할 수 있어요. 녹취록도 다 듣고. 보험료가 다 나와요. 28만 원 내는 게 찍혀 있어. 그러면은 전화로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지금 윤건님 한 달에 28만 원씩 보험료를 내시잖아요. 근데 보험이라는 게 한 달만 내고 안 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28만 원씩 몇 년 정도 내시나요? 20만. 20년 정도 내는 게 보통 이거는 일반 고객들도 다 알아. 맞죠? 28만 원씩 20년을 내시니까 한 달에 28만 원, 1년이면은 약 300만 원, 20년이면 7,200만 원을 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7,2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보험 안 내고 7,200만 원 있으면 더 좋은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나한테 필요한 뭔가에 내가 아주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미래의 이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7,200만 원 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궁금한 게 7,200만 원이나 내고 계시는데 혹시 윤건님 암으로 상급병원 입원하셨을 때 하루에 입원일당 얼마 나오세요? 당연히 몰라요. 왜냐면 저도 몰라요. 증권을 봐야 알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7,200만 원이나 내는 상품인데 이걸로 내가 어떤 혜택을 보는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두 푼도 아니고 7,200만 원이나 내는 우리 윤건님의 보장 분석을 제대로 도와드릴 담당자고요. 이런 식으로 나를 만나야 되는 이유를 심어줘야 돼. 그냥 근데 이것도 TA 하는 거 들어보면 막 이런 식으로 해. 한 달에 보험료 28만 원 내는 거 맞으세요? 언제 만날까요? 또 이거야. 그게 아니야. 좀 제발 진짜로 힌트가 있잖아요. 한 달에 28만 원, 20만 원, 아니 한 달에 10만 원만 해도 20년이면 2,4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큰 돈 아닙니까? 아니 내가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타는데 경유를 넣어야 되는지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전기차로 충전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모르고 타는 게 말이 돼요?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타도 알고 타는데 5천, 6천 가족들 것까지 다 합치면 1억 이상을 내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게 말이나 되냐.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TA상에서 해줘야 진짜 그러네. 내가 손해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 내가 보험 잘못 가입했을 수도 있겠네. 만나야겠다. 만나서 점검받아야겠다. 확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상에서 나를 만나야 되는 이유를 최소 3가지. 3가지를 딱딱딱 정리를 해주고 통화 끝날 때도 한 번 더 얘기해줘야 돼요. 통화 끝날 때도 그래서 오늘 아연님이랑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눴고요. 저를 만났을 때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 게 어차피 DB 내용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크립트를 만들어두면 돼요. 어차피 이 내용은 안 변해. 체계적으로 하세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래야만 DB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리고 통화 끝나고 나서 10분 안에 그 사람이랑 통화한 내용 있죠. 그거에 대해서 공통 양식도 있어야 돼요.
공통 양식을 만든 다음에 내용 조금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쵸? 나머지 내용은 뭐 자기소개 이런 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랑 통화한 내용, 예를 들어서 아까 당뇨병이 있대, 당뇨병이 있으셔가지고 이러이러한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막 이런 내용 살짝만 바꾸고 오늘 나를 만나야 되는 이유 3가지 정해줬잖아요. 1, 2, 3,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저를 만났을 때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까지 딱 보내놔야 돼요. 여기까지가 TA 프로세스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이것도 엄청 축소해서 설명드리는 전 TA 강의만 사실 10시간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목소리 밝게 일어서서 톤 1.5배 안녕하세요. 약간 이 정도로.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끝까지 해봐라. 끝까지. 밝게 끝까지. 꼬꼬무 질문 많이 해라. 그리고 나를 만나야 되는 이유 3가지를 무조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통화 끝나고 메시지로 정리해가지고 남겨주는 것까지가 끝. 이 프로세스를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누락하시면 안 됩니다. 영업은 과학이에요.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 이제 TA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AP. AP는 뭐예요, 여러분들? 어프로치. 초회 상담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딱 설명을 드릴게요. AP는 꿈에 그리던 내 이상형을 만나러 가는 자리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꿈에 그리던 내 이상형. 우리 보영님, 연예인 누구 좋아하세요? 네. 그래요? 보영님이 평생 만나고 싶었던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러 가는 자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 일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처음 만난 고객 초회 상담 1-2시간 하죠. 1-2시간 상담해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면 나한테 보험을 가입하겠죠? 15만 원짜리 하나만 가입해도 나는 150만 원, 200만 원 벌어요. 그럼 초회 상담만 잘해도 1-2시간 상담으로 시급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일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꿈에 그리던 내 이상형을 만나러 가는 자리인데 심지어는 상대방도 나한테 얻을 게 있고 호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나한테 얻을 게 없고 나를 만날 이유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면 미팅 장소에 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러 가는 자리야. 그러면은 트레이닝 입고 가실 거예요? 슬리퍼 신고 무좀 양말 신고 머리도 안 감고 양치도 안 하고 어떻게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컨디션으로 가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최선의 컨디션으로 가서 1-2시간 상담을 잘하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오로 해야 돼요. 어차피 대충 해도 1-2시간, 제대로 해도 1-2시간이면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초회 상담하세요. 고객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내가 후회가 전혀 남지 않을 정도로. 예. 저는 그러다 보니까 상담 시간을 막 8시간씩 하는데 그게 내가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나는 후회가 남지 않아요. 그래야 내 자존감이 안 떨어져요. 우리 일은 자존감이 중요해요. 그래서 후회 남는 상담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러려면 마인드부터가 꿈에 그리던 내 이상형을 만나러 가는 자리다. 그래서 절대 대충 가지 마세요. 그리고 무조건 30분 일찍 가세요. 왠 줄 아세요? 이거는 갑의 영업을 하는 법이라는 제 영상에도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오후 12시에 고객과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11시 50분에 간 거야.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11시 50분에 갔는데? 가서 미리 가서 쉬고 자리 하고 네. 어떻게 안 될 거. 아니 근데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11시 50분까지는 갔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11시 50분까지 갔어요. 난 약속을 지킨 거죠. 근데 고객은 11시 40분에 왔어.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서 자리에 앉아야 돼요. 무조건 30분 먼저 가세요.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고객이 만약에 11시 50분 고객도 안 늦었어. 근데 내가 먼저 와서 다 자리 세팅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서 앉아. 이미 거기서부터 내가 갑이야.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무조건 30분 일찍 가요. 그래서 무조건 30분 심지어 막 1시간 일찍 갈 때도 있어요.
자리 세팅 다 해놓고 다 갖춰놓는 거야. 여유 있게. 이런 자세가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영업에서. 영업은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 순간 최선을 다했을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영업이라는 거는.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러 가는데 대충 하고 가지 않겠죠. 고객 미팅하러 갈 때는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컨디션으로 가셔야 돼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냄새가 나는 그 정도로. 향수도 뿌리시고 머리 세팅하시고 이미지 단정하게 무조건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회 상담 대충 해도 한두 시간, 잘해도 한두 시간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오는 시간이에요. AP의 기본 자세가 그거예요. 무조건 30분 일찍 가세요. 미팅이 있을 때는. 진짜 지각하는 것만큼 꼴불견이 없어요. 그거는 영업인으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그거는.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누가 지각해요? 저는 비즈니스 미팅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지각을 해? 솔직히 꼴도 보기 싫어요. 아니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비즈니스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도. 복장도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회사에서 무슨 맨날 슬리퍼 신고 반바지에 막 대충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옷도 맨날 같은 옷 입고 더럽게. 그러면은 이미 신뢰가 없잖아요. 고객도 그래요. 그렇죠. 고객은 여러분들 초회 상담은 2번이 가능할까요? 한 번까지. 그래서 안에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안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리허설이에요. 근데 고객 만나서 하는 거는 무조건 생방송이에요. 한 번 실수로 그냥 끝나요. 초회 상담은 2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정말 내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A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린치피는 오늘 뭐 제 주제가 AP는 아니니까 AP 강의가 따로 있습니다. 뭐 어제도 AP였고, AP는 린치피는 보통 2가지 버전의 AP 자료가 있어요. 제가 오늘 내드릴 미션, 이거 오늘 다 하고 가세요, 여러분들. 자, 이 양식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이 양식 그대로 여러분들의 사진 넣고 이름 넣고 전화번호 바꾸고 경력, 뭐 자격은 그냥 이대로 가셔도 돼요. 이 한 장짜리 자기소개지를 다 만드셔야 돼요. 자, 그리고 2번째는 PPT 8장짜리 자기소개지를 또 만드는 미션이 있어요. 저기 이종철 강사님 미션 중에. 근데 그거는 그때 만드시면 되고, 일단은 워밍업으로 여러분들이 이 한 장짜리 AP자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험 영업 시작하고 나서 상위 1%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오늘 다 제 주제인데, 첫 번째가 만나서 명함 한 장 띡 주고 상담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정말 멋들어지게 소개를 하고 신뢰를 준 다음에 상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가 데일리 고객 관리라는 거예요. 데일리 메시지로. 이 2가지가 너무 중요한데 보험 설계사들 중에 거의 한 95%가 안 해요. 네, 이 2가지를. 그래서 막 엄청 기발한 아이디어로 막 새로운 걸 하는 게 블루오션이 아니라 당연한 건데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게 블루오션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P예요. 그냥 이거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설계사를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명함 한 장 딱 주면서 안녕하세요 정영건입니다 하고 바로 보험 얘기 시작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만나서 한 10분 정도 내가 이 일을 왜 하게 됐는지, 내 경력은 어떻고 내 자격증은 어떤지, 내가 오늘 어떤 거 도와드릴 건지, 내가 어떤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인지 다 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상담받고 싶어요? 이 프로그램. 네, 무조건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영업을 못 하시는 분들, 나중에 클로징 안 되시는 분들이 클로징이 약한 게 아니에요. AP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얘기는 들어도. 그래서 여러분들 AP가 정말 모든 영업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AP가. 만나서 나를 소개하는 거. 그래서 이 AP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장짜리 AP 자료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거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양식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양식 다 공유해 드릴 거고. 자, 이 AP 여러분들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나에 대해서. 근데 이 AP를 무조건 상대방이 듣게 하는 화법도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우선 누구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훈님을 만났어요. 뭐 인사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나서 무조건 내 AP를 듣게 하는 방법이 있어. 이거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아, 지훈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데 혹시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10분 걸렸어요. 10분 정도 걸리셨어요. 아, 이렇게 비도 오는데 10분 동안 걸어오시면서 좀 땀도 나고 힘드셨겠어요. 좀 찝찝했어요. 좀 찝찝하셨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오늘 토요일 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디 모여가지고 치맥 같은 거 하기 참 좋고 뭐 막걸리에 파전이라도 한잔하기 되게 좋은 날씨인데 그런 좋은 시간들 포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10분이나 걸려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건강검진권을 또 예. 하는 그렇죠. 건강검진권도 받으시고 또 건강검진 받으셨을 때 또 사후관리도 필요하시니까 나오신 거잖아요. 이걸 왜 물어봐? 너 입으로 얘기해봐. 너 여기 왜 나왔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했어요. 너 여기 왜 나왔어?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여기 나온 이유를 스스로 얘기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그러니까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사실 여기 오는데 오늘 1시간 걸렸거든요. 물론 걸어오진 않고 차 타고 왔습니다. 네. 자, 차 타고 왔는데 저는 1시간 걸렸고 오늘 상담 준비하는데 저 한 3시간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지훈님도 친구들과 놀 수 있고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포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랑 한 2시간 정도 상담을 받으실 거예요. 10분 정도 땀 흘려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하철도 탔으면 뭐 지하철비도 냈을 거고 버스비도 냈을 거고요. 뭐 차를 타고 오셨으면 기름값도 내셨을 거예요. 이렇게 지훈님이 시간도 썼고 돈도 써가지고 이 자리에 건강검진권을 받고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에 사후관리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나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인데 우리 지훈님한테는 귀한 시간일까요? 아니면 귀하지 않은 시간일까요? 당연히 귀한 시간이니까 나오신 거겠죠. 상대방이 대답하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선수 쳐버리면 돼요. 이걸 얘기를 다 끝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이 사람이 대답할 거 뻔하니까. 질문을 아무 질문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뻔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1시간 반 정도 궁금하신 내용도 다 설명드릴 전문가인데 제가 어떤 경력과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고 계셔야만 오늘의 시간이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과학이에요. 쿠션이 다 들어갔어. 너 오늘 이 자리 왜 나왔어? 너 오늘 힘들었지? 너 오늘 이 시간이 없으면 너 뭐 하고 있을 거야? 근데 그런 거 포기하고 여기 나왔잖아. 그러니까 귀중한 시간이잖아. 이 귀한 시간을 나랑 같이 보낼 건데 당연히 중요하지 않아?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당성 확보야. AP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무조건 이 쿠션을 깔고 AP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요, 저 그쪽 알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12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면 돼요. 예,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모두를 다 고객처럼 대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객한테 고객님 하지 마세요. 그럼 본인이 진짜 고객인 줄 알아. 클라이언트님 무슨 님 그냥 지훈님. 저는 제 고객한테도 고객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예, 자꾸 대접받고 싶거든. 그러면은 이런 것도 심리전이에요. 다. 영업은 심리과학이에요. 그렇죠. 클라이언트님이라는 발음이 어려우면 뭐 보영님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뭐 선생님 뭐 약간 뭐 이런 것도 좋고 아무튼 고객님은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팀장이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전문가라고 표현하세요. 항상. 팀장이라는 게 우리 회사에서는 직책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너무 흔해 빠졌어. 전문가, 뭐 수석 전문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세일즈를 정말 궁극으로 잘하려면 한 단어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만 정말 궁극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P를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그럼 저에 대해서 좀 소개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AP를 하면 AP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AP를 시작을 하는 거고 경력이나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경력 자격이 없잖아요. 화이트 라이어를 조금 하세요. 너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교 은퇴설계과정 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 다 이게 진짜지만 아니 여러분들은 이제 신입이잖아요. 고객은 여러분들이 신입이든 10년 경력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프로만 원해. 아연님, 보영님, 뭐 예를 들어서 현건님, 지훈님, 수진님 고객 만나가지고 린치핀 실전 세일즈 정규교육 4일차 교육 듣고 있는 신보영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린치핀 실전 세일즈 정규교육 지금 7월에 생손보 자격증 준비하고 있는 최아연 전문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고객은 반드시 프로만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없을 때는 어느 정도 화이트 라이어를 좀 하시고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고객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네. 아니,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프로만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프로가 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달성하고 싶은 커리어를 다 적어 놓으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다 설명을 이렇게 멋지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걸로 설명할 때도 되게 재밌는 게 경력이랑 자격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AP 할 때는 뒤에 있는 강의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의 구구절절한 성공, 성장 스토리가 또 들어가야 돼요. 네. 내가 이 일을 남들이랑은 굉장히 좀 다른 마인드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여러분들만의 어떤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 근데 모든 스토리텔링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무조건 신데렐라 스토리가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나 처음부터 되게 잘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힘들었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나는 보험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됐고, 네. 그래서 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서 지금은 정말 멋진 전문가가 됐고, 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어. 라는 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경력이랑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교를 안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흠이 아니에요. 요즘엔 뭐 그런 분들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좀 화이트 라이어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이 고졸이야. 나보다 못 배운 사람한테 설득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전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하지만 고객 기준에 맞춰야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체육학과를 나왔어? 아니 금융일이랑 그게 뭔 상관이에요? 좀 바꾸세요. 바꿔. 그런 것도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화이트 라이어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유두리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력이랑 자격을 설명할 때도 좀 재밌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경력 같은 거 설명할 때 뭐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오늘 지훈님 아까 걸어오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오늘 좋은 차를 타고 왔는데 오늘 상담 끝나고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제 차로. 예. 근데 제가 재밌는 거 저는 일종 면허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처음 차를 끌고 제가 나온 거예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저 자격증이 있는데. 괜찮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교통사고 난 적 없고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완전 카레이스야. 근데 저 사실 무면허예요. 그럼 안 타실 거죠. 그래서 경력과 자격이 전문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력 설명해주고 자격 설명해주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피스트 프로그램을 다 쓰잖아요. 피스트로 이어지는 것까지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경력과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됐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객분들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IT 개발자분과 피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협업해서 나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다. 똑같은 담보인데 담보마다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보험료 차이가 난다면 지금 윤건님이 내고 있는 7,200만 원 사실 4,000만 원만 내도 되는 플랜이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AP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질문도 하고 나 혼자만 떠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제 주제가 AP가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심플하게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내 이야기 하면서 고객한테도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이랬는데 넌 어땠어? 넌 어땠어? 넌 어땠어? 다 적어놓고 실제 상담에 이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김민준 단장의 첫 번째 미션은 바로 이 AP 한 장짜리 자료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만드는 거 굉장히 쉽고 어려우시면 조직별 리더분들한테 여쭤보시면서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세일즈 프로세스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TA와 AP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 포인트만 딱딱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린치핀 실전 세일즈 정규교육 전반